존재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했어요. 우리 은하만큼이나 거대한 이 6 은하는 성숙한 붉은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초강력 망원경으로도 작은 붉은 점처럼 보여요.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하여 은하의 나이를 추정했는데 빅뱅 이후 5억 년에서 7억 년 후에 나타났다고 해요. 이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젊은 은하는 드물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은 우주가 암흑기를 벗어난 직후에 최초의 성단이 생겨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는 우주가 처음 생겨난 후 처음 4억 년 동안의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짙은 안개만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은하계에서 매우 기이한 점은 엄청난 크기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별들의 나이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습과 초기에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웹의 덜 강력한 전신인 허블 우주망원경의 초기 관측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초기 은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젊고 작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전에 우리가 발견한 대부분의 초기 우주 은하는 푸르고 작은 우주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태초의 우주 수프에서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고 초기 별과 기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별은 파란색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별의 연료를 다 태우고 냉각된 후 더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웹 망원경으로 이 고대 은하에 있는 오래된 붉은 별을 보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태양 10억 개보다 더 거대한 은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도 몰랐죠. 어쨌든 발견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가장 거대한 은하들은 우리 은하보다 질량이 2배 또는 4배 정도 낮은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은하들이 우주가 현재 나이의 3%에 불과했을 때 이미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빅뱅 이후 거대한 은하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이론을 다시 쓰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른 우주 현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대체 이론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초기 우주의 별들이 특이하고 이색적인 방식으로 빛을 방출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또는 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초기 우주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별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뒤집힐 거예요.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 기괴한 은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 장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약 100배 더 강력한 절대적으로 놀라운 장비예요. 허블 망원경은 134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관측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가격도 비싸요. 원래 망원경의 가격은 1조에서 4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개발 과정에서 10조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나사는 허블 망원경을 제작하고 발사하는데 약 5조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궤도에 고정하는데 약 1조 원이 추가로 더 들었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자체는 3층 높이와 테니스 코트 크기이지만 망원경의 거울은 역대 가장 가벼운 대형 망원경 거울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무게를 92% 줄였습니다. 망원경의 거울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베릴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베릴륨은 강철 회색의 가볍고 부서지기 쉬운 금속입니다. 각 거울에 금 코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금은 작은 온도 변화에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금으로만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총 금의 양은 골프공 크기의 금 조각인 57g이 채 되지 않습니다. 거울을 덮고 있는 금판의 두께는 1000원자 두께에 불과해요. 망원경의 성능은 38km 떨어진 곳에서는 미국 동전 1페니를, 547km 떨어진 곳에서는 축구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제임스 웹의 망원경 쪽은 스스로 냉각되며 온도가 영하 223도보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는 질소 액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차가운 온도예요. 정말 거대한 5겹의 태양 보호막이 망원경을 둘러싸고 최대한 많은 햇빛을 반사하여 망원경을 시원하게 유지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먼 외계 행성에서 물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별빛의 미세한 감소를 모니터링하여 태양계 밖의 별 궤도를 도는 행성을 발견해 왔어요. 이러한 빛의 감소는 행성이 그 앞을 지나갈 때 발생해요. 또한 빛에서 독특한 시그니처를 읽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행성의 화학 성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읽기 쉬운 시그니처는 적외선 스펙트럼 내에서 발생해요. 제임스 웹은 최첨단 적외선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심지어 그곳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이 적도 근처에서 발사된 이유는 지구가 적도 근처에서 조금 더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로켓에 추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연료가 다 떨어지면 태양 궤도를 무한정 돌게 될 겁니다. 망원경이 실제로 서비스나 업그레이드를 위해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로봇의 도움을 받아 연료를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의 도움으로 흥미로운 걸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들은 처음 발견한 은하는 너무 작고 희미해서 망원경이 기껏해야 멀리 떨어진 후보 은하 몇 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공개되자마자 과학자들은 밝고 크고 놀랍도록 오래된 수많은 은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 연구 그룹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세계를 발견해요. 한 천문학자는 아무도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계가 경악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웹 망원경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우주 최초의 별과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빛이 더 오래 이동해야 할수록 스펙트럼의 적외선 쪽을 향해 더 많이 뻗어나가는데 이를 천문학에서는 적색 편이라고 불러요. 제임스 웹은 적외선 장비 덕분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약 138억 년 전에 탄생한 엄청나게 먼 은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감지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130억 년 이상이 걸렸다는 뜻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이 은하들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은하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여요. 글래스 Z13이라고 불리는 이 은하는 빅뱅 이후 불과 3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은하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것으로 빅뱅 이후 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최초의 은하와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은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영향 또는 가스, 먼지, 별빛 사이에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통신을 포함한 일부 이색적인 물리학 법칙에 의존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웹 망원경의 도움으로 우주 탄생 후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